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21의 하의연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죠? 그죠? 많이 따뜻해졌네요. 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 주제도 따뜻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 쪽에서 윤석열 지검장 같은데 중앙지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관계를 거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제냐라고 기자들끼리는 예. 내기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언제라고 이야기 나오세요? 보통 15일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15일 전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월 15일. 네, 왜 그러냐면 3월 15일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공직 사퇴를 하기 위한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선거가 또 시작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선거하고 포토라인 서는 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 이슈가 나오면은 좀 뭐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비판들을 검찰이 아무래도 의식을 해서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일정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보를 하고 소환까지는 전례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4일이 걸렸고요. 통보한 다음에 이제 소환된 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15일이면은 다음 주 중에 소환 통보를 해야지 15일에 이제 15일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정치적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수요일에는 여야 영수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 보낸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중에 통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소환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환이 되면 소환에 응하게 되나요? 안 응해도 상관이 없나요? 물론 응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뢰로 봤을 때에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치적 실익을 얻기가 어렵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을 갑자기 찾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의식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주요 혐의가? 사실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게 좀 급속도로 양이 중량도만 몇 가지 뭐 짚어주시죠. 일단은 뇌물죄로 받은 게 한 100억 원 된다고 하던데요? 거의 합치면 1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그 다스 소송 그 대납 비용 그게 6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이제 대준 건데 이학수 전 비서실장이 실토를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은 일단은 다스하고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특수관계 실소유주 여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 60억도 뇌물죄로 이렇게 포괄적 뇌물죄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가 있죠. 특정경제법상 뇌물수수가 있고요. 횡령 배임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이 제일 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징역형이 이제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 5억 원 이상이면은 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게. 5억 원 이상이면 한 15년 정도 나오나요? 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그렇죠. 확인해 보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이게 아까 배임 횡령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특수활동비 유용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번에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냥 편법 예산 사용이나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다 중단한 부분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히 공무원의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형량을 가늠한 걸 보면 징역 9년에서 12년 정도니까요. 특히나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액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도 당장 그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그것이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또 다른 혐의가 또 추가되고요. 이거 말고도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저는 한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안 잡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돈에 목말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들께서 쭉 놓고 보면 이 명예로운 대통령 직위라는 것을 둘째로 놓고 주변의 자녀든지 하여튼 모든 분들이 뇌물과 관련돼서 안 엮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국가적인 이런 비극적 사태를 늘 계속해서 그 정부가 문민정부가 되었건 군부 정권제 되었건 왜 이런 형태의 돈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를 스스로 입어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놔두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민주화의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까? 서구 사회에는 200년, 300년이 걸려서 어떤 그 민주화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데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 시스템이 아무래도 낙후됐고 그동안에 어떤 돈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그런 것들이 좀 뿌리 있게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서 컷으로 청취자 여러분 듣고 가시겠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이명박.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간단하죠. 주식 소위 거래하는데 부당 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아니 그 두 가지 문제니까요. 두 가지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BBK 주가 조작에 제가 관여를 했다면 책임지겠다는 그 무한 책임을 제가 약속했습니다. 한 점에 무슨 변명을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이 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수사,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 보복을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는, 네. 가정했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주 다종다기하게요. 네. 그래서 프레임 자체로서는 힘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수사 진척도로 봤을 때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실정법상의 위반 혐의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민망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 여쭤봤던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찬성 67.5%, 반대 26.8%.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원용 방식을 선택했고요. 응답률 6.2%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자, 이명박 정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67%. 다스 주인은 이렇게 되면 일단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동안에 이제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최근 그 측근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런 것들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거의 신호는 명확합니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측근들 나부터 살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형사처벌 단계 이제 소환 조사하고 형사처벌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신의 형량이라도 가볍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좀 기세 등등했던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는 조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조금 수위가 낮아진 지금 형태거든요. 하영 기자. 그러면 지금 측근들이 이제는 잘 안 모이시겠습니다. 영포빌딩에? 그래도 모이죠. 그래도 모입니까? 그래도 모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측근들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모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 날 실제로 새로운 혐의가 검찰에서 튀어나오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던 사람이 검찰에 들어가서는 또 다른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라도 회의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좀 웃지 못할 얘기죠,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백해야 될 사실은 어제 제가 영포빌딩 앞을 저녁에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포빌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아닌가? 자기한테 화살이 날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중요한 문건을 지하 1층에 숨겨놓았을까? 그거를 미리 빼돌리지 왜 못했을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옆에 계시던 분이 동의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이 변호사시거든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누군가 측근이 지하에 더 중요한 서류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보관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믿질 않았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에서 가장 실패한 게 그 지하에 숨겨놓은 그 문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하자면 비즈니스는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분류됐던 그 재산관리인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병모 청계재산 사무국장인데요.
청계대단에서 아무래도 그 사실들이 리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자기 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김준일 팩트체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원래 굉장히 용의주도한 걸로 이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뭐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제 한 군데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예. 이게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라는 예. 거고, 자신만만했었죠. 그냥 거기 도도 누가 와서 거기를 수사를 하겠으며, 네. 그 이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예. 다 가지고 나가고 뭐 그런 그렇죠. 일을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굉장히 예. 좀 자신만만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이브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거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새로운 곳을 찾았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한 게 좀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컷으로 들으셨습니다만 이분이 2007년 한나라 경선 당시에 저는 온갖 의미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그런 말도 들으셨고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조라고 하시면 소환이 이루어지면 응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당연히 응할 겁니다. 당연히 예. 응할 거고 일단은 그 변호인들도 소수지만 선임을 했다고 선임을 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그 순서대로 어떤 논리로 응할지만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김준일 팩트체크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보수 정부가 또다시 정권 연장을 해서 정권을 잡았다면 예.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올랐을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역사의 가정은 가정. 없으니까. 근데 예. 저는 안 섰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그 논리선상에서 연장하면 보복 수사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묻혀 있었던 진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 감춰진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것은 그 언론의 한 역할이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기자로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저 또한 뭐 부끄럽고 좀 참담한 그런 심정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것이 보수 정권이었으면 덮였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보수 정권이었어도 반드시 드러났어야 했다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 진리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이 하나 있죠. 완전 범죄란 없다라는 거, 그죠? 네. 영포빌딩 바로 건너편 서초 로타리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다니시는 교회죠. 사랑의 교회. 예. 맞죠? 소망교회로 소망교회입니다. 제가 또 착각하고 있었군요. 예. 왜냐 그러면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좀 억울하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신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또 대통령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온 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진실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돌멩이를 들고 지금 현재 아무 피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박사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예.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예. 다만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은 조사를 받든 참고인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조사든 수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본인이 깨끗하다면은 다 해명을 해서 명예회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검찰이 또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이제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보복이니 아니니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혐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8개, 9개 정도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다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실지 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이 있을 때 이게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무죄 원칙에 의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피사실로 그냥 저들이 두고 여기서들이 이제 팩트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국 근데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건들에 대한 팩트 체크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일단 받았고 줬고 뭐 행해진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는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어쨌든 현재 검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이 있고 네. 줬다라는 것들이 혐의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은 뭐 재산관리인 이영배 씨가 뭐 90억대 횡령 배임을 해서 구속됐고, 예. 뭐 이를테면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가 60억대 횡령 배임으로 또 구속됐고 이런 예. 것들은 다 나온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자, 또 이제 카드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네.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경천 동지한 일, 큰 실수, 뭐 대선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는 일, 뭐 이런 이야기를 모 방송에서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할 만한 일이냐에 예.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예. 아마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지난 1월 19일 날에 한 언론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예. 경천 동지할 일 3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예. 온 언론들이 다 주목을 하자 본인은 가족과 관련된 일이다 정도 흘리고 그리고 또 한 보름 있다가 김윤옥 여사 이야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뭐랄까요 좀 흘리기처럼 보이는 것도 과히 보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일 팩처. 예, 일단 제가 판단하기엔 이건 제 예. 의견입니다만은 예. 정두원 전 의원이 지금 언론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이란 소재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 사실은 정두원 의원은 전 의원은 예전에 굉장히 그 친이계로 분류됐던 그렇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고 뭐 직접 뭐 돈을 받고 그런 일은 아직 뭐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인데 갑자기 예. 나타나서 이명박 그러면서 또 막상 그 얘기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나씩 흘리는데 그거는 저는 좀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본인의 가치를 주목을 이 기회에 좀 가치를 높여보려는 그런 식으로 좀 비춰지고 있고 하호영 기자가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뇌물이 받은 것만 입증이 되면은 그 돈을 명품 가방에 썼든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킬 수는 있지만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돈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두 분께서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상당한 1년 기간 동안 적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설문조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떻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피사실에 대한 확인이 입증된 증거나 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언론에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언론도 상당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한번 나가버리면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버리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워 담기도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보시기에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청취자분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접근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사실 지금은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의 사실 공표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검찰이 지금 그 선상에 설 만한 것을 두고 고민 끝에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언론이 전달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려 들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 지금 거의 10여 가지가 넘는 것 중에 무죄가 나오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답은 좀 구분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멀리 가는 굉장히 정치하게 들어가는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는 문제고 사실은 이팔성 전 회장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위시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건 좀 분명하다. 예.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예, 일단 뭐 한국 언론의 어떤 피의 사실 공포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뭐 이제 국정원이 공작까지 하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저는 이제 뭐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행적으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고 하는 요거 관행은 문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켜보셔야 될,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아까 그 하영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계속 다스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그 뇌물수수로 넘어갔어요. 모든 요 포인트가 그렇죠. 이미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면은 다스가 밝히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정치인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기장을 저희들이 국민들이 정말 샅샅이 낱낱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꿈과 이상을 일기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로 그 당시에 하나의 유행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끝이 과연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로 오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뇌물로 인정이 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냥 편법 예산 사용이나 공금 유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그 말씀드리다 중단한 부분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특히 공무원의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형량을 가늠한 걸 보면 징역 9년에서 12년 정도니까요. 특히나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액수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성의 소송 비용 대납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도 당장 그 다스와 관련된 소송에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을 그것이 불법성이 드러날 경우에는 또 다른 혐의가 또 추가되고요. 이거 말고도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같은 경우에도 더해지고 또 더해지면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근데 저는 한 시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안 잡아봐서 그런지 아니면 돈에 목말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들께서 쭉 놓고 보면 이 명예로운 대통령 직위라는 것을 둘째로 놓고 주변의 자녀든지 하여튼 모든 분들이 뇌물과 관련돼서 안 엮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국가적인 이런 비극적 사태를 늘 계속해서 그 정부가 문민정부가 되었건 군사 군부정권제 되었건 왜 이런 형태의 돈과 관련된 내용들로 이렇게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를 스스로 입어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놔두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압축 성장 과정에서 민주화의 기간도 짧지 않았습니까? 서구 사회에는 200년, 300년이 걸려서 어떤 그 민주화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데 한국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 시스템이 아무래도 낙후됐고 그동안에 어떤 돈으로 이제 뭐 사람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그런 것들이 좀 뿌리 있게 남아 있어서 그렇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이죠? 그죠? 많이 따뜻해졌네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 주제도 따뜻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검찰 쪽에서 윤석열 지검장 같은데 중앙지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 관계를 거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언제냐라고 기자들끼리는 내기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 언제라고 이야기 나오세요? 보통 15일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15일 전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3월 15일. 네, 왜 그러냐면 3월 15일이 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공직 사퇴를 하기 위한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선거가 또 시작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선거하고 포토라인 서는 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예,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이 이슈가 나오면은 좀 뭐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 비판들을 검찰이 아무래도 의식을 해서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일정을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환 통보를 하고 소환까지는 전례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4일이 걸렸고요. 통보한 다음에 이제 소환된 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영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15일이면은 다음 주 중에 소환 통보를 해야지 15일에 이제 15일 전후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이벤트가 정치적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 수요일에는 여야 영수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특사 보낸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중에 통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5일 전후로 해서 이제 소환이 되는 그런 그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소환이 되면 소환에 응하게 되나요? 안 응해도 상관이 없나요? 물론 응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뢰로 봤을 때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치적 실익, 그렇죠. 실익을 얻기가 어렵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을 갑자기 찾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론을 의식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주요 혐의가? 사실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게 좀 급속도로 이 양이 정도만 몇 가지 뭐 짚어주시죠. 일단은 뇌물죄로 받은 게 한 100억 원 된다고 하던데요? 거의 합치면 10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그 다스 소송 그 대납 비용 그게 6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 이 이제 대준 건데 이학수 전 비서실장이 실토를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은 일단은 다스하고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특수관계, 실소유주 여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 60억도 뇌물죄로 이렇게 포괄적 뇌물죄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가 있죠. 특정경제법상 뇌물수수가 있고요, 횡령 배임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다스가 실소유주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이 제일 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징역형이 이제 그 액수에 따라 다른데 5억 원 이상이면은 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게. 5억 원 이상이면 한 15년 정도 나오나요? 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그렇죠. 확인해 보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이게 아까 그 배임 횡령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특수활동비 유용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이번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돈과 관련된 내용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수사,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치 보복을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는, 네. 가정했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주 다종다기하게요. 네. 그래서 프레임 자체로서는 힘을 좀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의 수사 진척도로 봤을 때도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실정법상의 위반 혐의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민망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대해서 여쭤봤 말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찬성 67.5%, 반대 26.8%.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전국 성인 남녀 50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원용 방식을 선택했고요. 응답률 6.2%의 표본오차.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서 컷으로 청취자 여러분 듣고 가시겠습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뻔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이명박.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제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건 간단하죠. 주식 소위 거래하는데 부당 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아니 그 두 가지 문제니까요. 두 가지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투명하다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BBK 주가 조작에 제가 관여를 했다면은 책임지겠다는 그 무한 책임을 제가 약속했어요. 한 점에 무슨 변명을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이 있다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